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어느새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죠. 이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탄력이 저하돼서 피부의 건강한 광채도 점점 잃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겨울철 탄력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겨울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방법과 또 그에 따른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피부 속 수분도 줄어들면서 피부 노화가 가속화되는 춥고 건조한 겨울철. 피부 노화가 촉진되는 겨울철이 되면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요. 탄력 있는 피부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리프팅 시술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시술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제니스 병원 전재웅 원장님을 모시고 나에게 맞는 리프팅 시술과 겨울철 피부 탄력 관리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 제니스 병원의 피부과 전문의 전재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겨울철 피부 탄력입니다. 겨울철에 유독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겨울철은 건조한 것이 특징의 계절입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와 건조함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탄력 저하와 처짐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유독 피부가 겨울철만 되면 탄력 없어 보이는 것은 단순하게 기분 탓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외출을 할 때면 찬 기운이 피부를 따갑게 때리게 되는데요. 반대로 실내에 들어오면 난방을 가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내외 온도 차이는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번 망가진 피부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은 어느 때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죠. 네, 그렇게 계절과 또 온도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떨어지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왜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나이가 들면 왜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는 질문은 피부의 구조를 알아야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굴 뼈를 감싸고 있는 조직은 바깥층으로부터 차례로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근육층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면 피부가 탄력을 잃은 초기에는 잔주름이 보이고 이후 점점 깊어져 더 진행되면 근육층까지 처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복원이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전, 즉 진피층 단계에서의 탄력 유지를 위해 힘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진피층에서는 콜라겐이 핵심 역할을 하는데 나이 들수록 콜라겐이 양이 부족해지면서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탄력 있는 피부와 또 그렇지 않은 피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얼굴 선도 흐트러지고 주름 역시 깊어집니다. 네. 탄력의 감소는 노화가 발생되면서 피부 속 콜라겐 수치가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트러블 발생 가능성도 크고 한 번 시작된 노화는 점점 가속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름, 트러블, 수분 양 등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육안으로도 피부 건강이 많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피부 탄력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피부 탄력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피부의 탄력은 피부의 구조를 결정짓는 콜라겐과 탄력섬유에 의해 결정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재생과 탄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탄력섬유는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노화와 외부 요인에 의해 콜라겐과 탄력섬유의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처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피부의 탄력의 중요성은 외모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탄력이 있는 피부는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탄력이 있는 피부는 미세한 주름과 모공의 확장을 예방하고 피부를 더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피부 탄력을 관리하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이 피부가 한순간에 탄력을 잃게 된다라는 상상만 해도 너무 속상해지는데요. 혹시 내 피부 탄력을 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탄력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얼굴이 예전보다 크고 부어 보인다. 그리고 둘째로 모공이 세로로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진다. 셋째로 웃을 때 생긴 잔주름이 계속 남아있다.
넷째로 턱 라인이 V에서 U자로 바뀌고 있다. 다섯 번째로 파운데이션이 눈가, 입가 주름을 따라 뭉쳐있다 등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건강한 참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흔히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게 되면 피부가 탄력이 써진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피부 탄력과 모공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차가운 물로 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가운 물은 세정력이 부족하고 반대로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점이 있는데요. 샤워를 하면서 세안까지 함께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샤워기에서 나오는 수압의 자극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고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샤워기로 세안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 탄력이 중요한 이유, 또 겨울철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증상과 또 그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피부 탄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피부층이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한 질병도 아니고요. 하지만 피부 탄력에 가장 관심이 큰 이유는 바로 피부 표면에 미용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는 삶의 만족감이나 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피부 탄력이 감소하게 되면 표정으로 인한 주름이 생기기 쉬워지고 중력 영향을 받는 피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노화된 얼굴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눈가에 주름, 팔자주름, 볼살의 터짐, 턱선의 변화 등이 나타나는데요. 또 탄력 저하는 모공의 확대를 막지 못해 모공이 커져 보이면서 피부가 깨끗하게 보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피부 탄력. 그럼 이 피부 탄력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건가요? 네, 피부의 탄력도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콜라겐 수치, 수분 함유율 등이 있습니다. 이를 몸속으로부터 채운 후 겉 피부결 관리가 더해져야 진정 탱탱한 피부로 가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피부 탄력에 필요한 콜라겐은 피부를 구성하는 표피와 진피 중 약 진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대 중반에서부터 이 수치가 감소하며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하고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는 콜라겐과 수분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피부 탄력도는 자가로 진단을 하는 것보단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병원에서는 피부 탄력도 검사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부 탄력 검사는 피부의 탄력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탄력 검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피부의 주름이나 탄력이 떨어진 부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피부 표면에 발생한 주름의 정도, 피부의 탄력 유지 여부 등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피부 탄력 검사는 주로 얼굴, 목, 손 등 탄력이 중요시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피부 탄력 검사 결과를 분석하면 개인의 피부 탄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또 어떤 요인들로 인해 탄력이 떨어져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 피부의 장력을 측정하는 장력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피부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고 그에 따른 피부의 변형 정도를 측정하여 탄력 상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장력계를 이용해 얻은 데이터는 수치화되어 피부 탄력 지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피부 탄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번 떨어진 피부 탄력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받고 또 리프팅 시술 등 탄력 개선 케어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병원에서 피부 탄력 진단도 하고 또 원인도 확인을 했다면 가장 중요한 치료를 진행해 봐야 될 텐데요. 이 피부 리프팅 시술만 해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크게 어떤 종류로 나뉘고 있나요? 피부 리프팅 시술 종류에는 크게 실리프팅과 초음파 리프팅, 그리고 고주파 리프팅, 주사치료요법 등이 존재합니다.
리프팅 레이저 시술은 장비마다 사용하는 레이저의 종류와 파장, 시술 효과 등이 다른데요. 이에 개개인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 노화 정도와 시술 부위, 개선 목적 등에 따른 맞춤 리프팅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 가장 먼저 대중적으로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 게 슈링크 시술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방법이죠? 슈링크 리프팅은 현재 피부 개선 및 미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슈링크 리프팅 시술은 피부 속 1.5에서 4.5mm 깊이의 정확하고 강력한 초음파 에너지를 주입해 피부의 탄력을 끌어올리는 시술인데요. 피부 아래쪽 층에 있는 콜라겐을 예열하고 자극하여 콜라겐 재생을 유도합니다. 네. 노화로 인해 고탄력이 떨어지고 처진 얼굴과 바디의 피부층과 스마스층, 피근막층을 강화시켜 리프팅 효과와 더불어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정밀한 조절 기술을 사용하여 피부의 층을 선택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어느 부위에 시술을 많이 하고 있나요? 슈링크는 피부 탄력 증진을 원하는 이마, 눈썹, 미간, 볼, 입가, 목주름, 턱, 눈가 등 다양한 부위에 시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날렵한 턱선을 만드는 턱 부위 리프팅, 탄탄한 얼굴형을 만드는 양볼 리프트 시술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슈링크 리프팅 시술만의 장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슈링크 리프팅 시술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피부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수술과 비교하여 회복 기간이 짧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 정밀한 광선 조절을 통해 피부의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술 후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적인 효과를 제공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부 개선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장점이 많은 슈링크 리프팅 알아봤고요. 여기에서 또 더불어서 리프팅 시술이 인기가 있는 게 올리지오 리프팅. 많은 여성분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 리프팅이죠? 올리지오는 RF 고주파를 이용하여 진피층의 콜라겐을 활성화하는 시술입니다. 인체의 무해한 전류와 함께 진피까지 전달될 열이 콜라겐을 변성시켜 이중턱 교정, 피부 처짐, 피부결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인의 피부 타입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리프팅 기기로 기존 고주파보다 빠르고 확실한 콜라겐 부스팅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올리지오 리프팅만의 장점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 또 강력하게 추천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올리지오는 이마, 미간, 팔자주름이 고민인 분, 얼굴 전체적인 탄력을 원하는 분, 모공, 피부결 개선을 원하는 분, 이중턱 개선 및 리프팅을 원하는 분, 수술이나 주사 요법 없이 간편한 리프팅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네. 특히 컨택 가스 쿨링 시스템과 진동 기술로 통증을 줄여 피부 표피는 보호하고 피부 깊은 곳까지 RF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이 장점이 많은 두 가지 리프팅. 이 올리지오 리프팅과 슈링크 리프팅 모두 열에 의한 에너지 리프팅인데요. 시술 시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시술 후 열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도록 3일 정도는 미온수로 세안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탄력 리프팅 관리 후 피부의 빠른 재생을 위해서는 과도한 운동이나 음주를 자제하면서 외출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에 의한 리프팅 시술도 있지만 실을 이용한 실 리프팅 시술도 있습니다. 이 시술법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실 리프팅이란 처지고 탄력은 잃은 피부, 둔탁한 턱선, 볼, 팔자와 같이 꺼진 부위에 다양한 특성의 녹는 실을 적절히 사용해 피부 조직을 리프팅하고 볼륨을 더하는 시술인데요. 대표적으로 굵은 밧줄 형태의 N 스캐폴드 실 리프팅 시술이 있습니다. 가는 실이 서로 복잡한 형태로 얽혀있는 구조의 N 스캐폴드는 한층 진화된 실 리프팅인데요. 24가닥의 꼬여진 실이 한 번의 시술만으로 삽입이 되고 조직 수축과 콜라겐 재생이 더욱 왕성해져서 삽입 후 수개월을 걸쳐 리프팅이 되며 타이트닝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엔스캐폴드 이름도 생소한데요. 효과 어떨지 궁금합니다. 엔스캐폴드 리프팅 시술은 여러 개의 PDO 실이 그물망처럼 작용하여 얼굴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탄력 효과와 신재생 효과, 지방층 감소 효과가 있는데요. 눈밑 배임,
팔자주름, 목주름과 같은 깊은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타 리프팅 시술과 병합 시술을 해도 효과적인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분명 이 실리프팅 시술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 그리고 집에서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시죠. 네, 시술 후 화장이나 세안 시 자극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고요. 네.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한 달 정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직후 3일간은 냉찜질, 그 후 3일간은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똑바로 누워서 자며 머리를 베개로 받쳐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피부 탄력 리프트 시술 중에 마지막 주사 시술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사 리프팅 시술 방법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는 주사 시술로 리쥬란 힐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리쥬란 힐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원액으로 강력한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연어에서 추출한 DNA 분해구로 안전함을 자랑하며 체내에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서서히 분해됩니다. 피부 표면에 1에서 2mm의 얕은 진피층에 주사를 주입해 표피층과 진피층의 근본적인 재생을 통하여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주사다 보니까 왠지 다양한 부위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술 부위와 또 시술 효과도 궁금합니다. 네, 눈가, 이마, 입 주변과 같이 많은 움직임을 통해 발생되는 잔주름의 개선, 뺨과 악광대 부분의 광노화와 내인성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탄력 저하 개선, 중력과 생활 습관에 의한 레이저로 어려운 목주름의 개선, 손등주름 개선, 전체적으로 칙칙했던 얼굴을 환하고 탄력 있게 개선시켜주는 데 탁월한 효과를 지닌 수술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는 이 리쥬란 힐러보다 한층 더 강화된 시술 효과를 자랑하는 주사 리프팅도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살짝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기존 리쥬란에 히알루론산과 리도케인을 배합하여 만든 프리미엄 리쥬란 힐러가 인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물광 주사의 주 원료로도 사용되며 체내 수분 함량을 높여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히알루론산이 1대1 비율로 배합되어 있어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리쥬란 힐러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줬다면 프리미엄 리쥬란 힐러는 수분 보습 개선까지 가능한데요. 그리고 마취 성분인 리도케인이 섞여 있어 통증이 훨씬 줄어들어 누구나 부담 없이 주사 시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왔습니다. 카카오톡 질문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기적인 효과를 실리프팅을 고민 중인데요. 아무래도 피부에 실을 넣는 거라서 걱정이 좀 됩니다. 실이 몸 안에 남아 있어도 괜찮은 게 맞나요? 저도 좀 궁금한데요. 실리프팅은 15년 이상 장기간 시술되어 온 방법으로 실의 재료, 모양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초기에는 녹지 않는 실로 시술되다가 최근에는 녹는 실을 이용한 실 리프팅이 활발해졌는데요. 주입된 실은 인체에 무해하며 일반적으로 2에서 3개월 후에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6에서 8개월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므로 피부 속 이물감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원인부터 또 나에게 맞는 시술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시술법이 존재하지만 사실 뭐니 해도 피부가 처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평소에 피부 탄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피부는 한번 탄력을 잃게 되면 자연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평소에 피부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탄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크림을 바르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채소와 과일에는 폴리페놀,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고 탄탄한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는 체내 수분을 증발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흡연도 마찬가지로 진피층의 콜라겐과 일라스틴 세포를 파괴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피부 탄력을 위해서는 금주와 금연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푹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피부 탄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예민해진 피부와 탄력이 떨어진 피부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리프팅 시술이 있는 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졌는데요. 하지만 개인마다 피부 유형이 다르고 고민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리프팅 기기라도 피부 문제에 맞춰 활용하지 못한다면 시술 효과는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리프팅을 비롯한 피부과 시술은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리프팅 시술로 올 겨울 탄력 있고 한층 더 젊어진 피부로 가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제니스병원 전재홍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철 추운 기온에는 유분과 피지 분비가 감소하고 피부에 수분이 쉽게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난방기기를 통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게 되는데요. 피부 건조로 인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선택해서 피부가 항상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매끄럽고 또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제이젠 건강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